풀고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사전투표 행렬에 선거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투표판에서는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과 강수영 변호사를 모시고 막판 판세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강수영 변호사가 평소에 네. 이 오창석 이사장을 네. 굉장히 흠모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매우 흠모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죠? 일단은 제가 닮고 싶으면 외모를 닮고 싶고요. 제가 오창석처럼 생겼으면은 벌써 방송계를 평생을 나 정말 치명적인 제가 정말 단점. 오창석의 얼굴 정말 부럽습니다. 아닙니다. 야, 우리 평소에 강수영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강수영 변호사님이 이제 깜빡했었는데 방송을 처음 하는 줄 알았는데 예전에 예능 유튜브에서 한번 했었고 그 뒤로 이제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것도 특히 제가 PK나 TK 출신의 평론가들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강수영 변호사님 제가 모르게 뒤에서 엄청 추천하고 다녔습니다. 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방송이 많아진 거였구나. 역시. 오창석의 그런 평가 때문에. 네. 요즘 실세는 오창석이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 근데 우리가 평소에 보면은 이제 네. 주변에 PK 사람, TK 사람, 그 서울 사는 사람들은 뭐 동질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실제로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실제로 많이 다르긴 해요. 다르죠. 네. 어떤 점이 좀 다른 거죠? 저희 일단 억양 다르고요. 예. 바보가 이런 사투리에 사투리에 큰 차이가 억양도 있습니다. 다른 거고. 공대로 비유하면 네. 서울은 이제 공대 평서문 이렇게 가는데 부산은 공대 이름절입니다. 이제 경북은 이제 공대. 아니, 실제로 근데 그 PK와 TK만의 그런 굉장히 경쟁 심리 같은 것도 원래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TK에서 가지는 감정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좀 이제 후달린다. PK가 약간. TK가 후달린다. 왜냐하면 아니죠. 그 대구 사람들이 부산에 가면은 굉장히 위축됩니다. 건물이 크고 일단 예, 상당히 좀 번화해 있고 해운대 이런 데 가면은 위축되고 우리는 수송못인데 여기 바다가 있어. 아니 예전에 농담으로 어르신들이요. 농담으로 그 경남 지역을 이제 하도라고 해가지고 하도라고. 네. 대구 경북 어르신들은 또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는 뭔가 좀 분도 있고. 낮추어 보르는 경향도 있었다 이런 말씀 주신 건데 이제 정말로 선거가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6.3 지방선거 판세 우리 오창석 이사장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은 양 진영이 그동안 선거에서 없었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 진영이 너무 빠른 진영 결집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진영 결집으로 이번 선거의 관건은 정말로 집토끼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집토끼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민주당의 결집은 사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워낙 압승 분위기가 빠르게 연출이 되다 보니까 지난해 말부터 빨리 선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평론가들도 시사방송에 나가서 지금 선거하면 민주당이 다 압승이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 2월, 3월 뭐 장동영 물러가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오세훈을 날리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국민의힘 완벽하게 자중질환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 결집이 보통은 마지막 주에 일어날 줄 알았는데 마지막 주에 5월 마지막 주에 네.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수의 결집도 2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양 진영이 이렇게 빠르게 결집한 거는 거의 처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초접전 양상의 뭐 여론조사 결과 발표나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주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쯤에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한 1, 2주 전부터 전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 진영의 집토끼가 정말 우리 해볼 만한데라고 하면서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선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수현 변호사 전반적으로 조망 좀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이제 키워드를 꼽으라면 이번 선거 특성은 이념 정치의 종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념 정치의 종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선명성 정치의 종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 편 아니고 남을 이제 공격을 하기만 하면 나는 자동적으로 표를 얻는 그 구도가 많이 옅어졌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 도구를 쓰죠. 근데 별로 인기를 못 끌어요. 특히 당권파가 미는 후보들이 다 뭐 내란 뭐 대통령을 견제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색깔론 뭐 이런 걸 아무리 해도 별로 소구력이 없어 보이고 진보 진영 특히 이제 대구 선거도 보면 특징적으로 김부겸 후보가 뭐 내란 종식이니 이런 말 뭐 입 밖에도 안 꺼내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실용적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바꿀 수 있고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의 관점만 계속 어필하고 있어요. 이게 선거판이 어쨌든 후보자들이 어떻게 하면 표를 얻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쪽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도 옛날에 젖어 있는 거고 민주당 후보들은 현실에 맞게 잘 변모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후보자들은 여전히 좀 선명성만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은 좀 고전을 면치 네. 못할 것 같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선거가 정말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판세 숫자에 민감한 경향들이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은 서울, 대구, 전북, 부울경 6곳 정도가 접전 지역이라는 평가를 했는데 우리 이상님 보기에도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접전 양상으로 들어간 곳은 뭐 TK와 PK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지역은 지금 여론조사 흐름대로 결과가 그냥 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의 막판 추격세가 매섭긴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여론조사 공표된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치면 뭐 정원호 42, 오세훈 32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합쳐야 100이 되잖아요. 모른 뭉답층은 대부분 절반 이상은 오세훈 후보한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정도 무슨 오차 범위 내 오차 범위 밖의 결과 이런 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최대치 정도로 저는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차 범위 내가 5%다 하면 5% 승리 정도가 되는 것이지 그걸 뛰어넘어서 뭐 10% 차이 난다. 서울에서 저는 그런 건 어렵다고 보고 결국은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구도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이 구도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의 판단은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북은 개인적으로 이제 민주당원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뼈아프죠. 민주당의 압승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승리를 해야 되는데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갑자기 매서운 추격을 할 줄 알았는데 추격을 뛰어넘어서 지금 벌리고 있는 상황에까지 맞아요. 네. 왔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이제 흔히 말하는 허수가 끼어 있는 지역도 아니고요. 같은 민주당 내 계열의 사람들이 붙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진실에 가까운 수치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합 접전보다는 무소속 후보의 우위가 돼버린 상황이라 우위 우세 상황이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골치 아파진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럽죠. 민주당 후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공천 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전북 도민 생각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네. 왜 이 사람만 날렸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응축되어 있는 건데 첫 번째는 김관영 후보의 CCTV 공개되면 컷오프.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원택 후보에 대한 뭐 그 감찰도 들어갔는데 이건 약간 털어주는 것처럼 뉘앙스가 모양새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안호영 후보와 초접전 상황에서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럼 안호영 후보는 계속해서 다시 하자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냥 승복했잖아요. 그럼 이 조직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반대로 갑니다. 이게 이 표심이 반대로 가면서 이거 그럼 의도적으로 이렇게 재심도 안 받아주고 애초에 이원택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와 의심을 전북 도민이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두 조직이 만나고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가 한꺼번에 김관영 후보로 간 것이지 김관영 후보 억울하게 컷오프 됐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여론조사가 나온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런 단선적인 흐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 우리 강수영 변호사 봤을 때는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에 몇 곳 정도 이제 가져올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대구, 경북, 전북 빼고는 다 가져올 것 같아요. 13곳을 가져올 것이다. 네, 13곳. 대구, 경북, 전북. 네, 대구, 경북은 뭐 제가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이지 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또 섭섭해하지 마시고. 네. 대구는 매우 접전 양상이고 여론조사만으로 표징할 수 없는 다양한 여론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일단 대구 뭐 여론 얘기 나온 김에 대구 사람들은 사실은 어디에 투표할지를 상당히 오래전에 정했어요. 오래전에 어. 정했다. 네,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정했어요. 한두 달 전에 정했는데 추이를 쭉 지켜보다가 내가 원래 김부겸 찍으려고 했는데 바꿔볼까? 이런 분들 잘 없어요. 뭐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변수는 투표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 안 하려고 했던 네.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는 게 문제인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네. 변화는 없는데 원래 투표 안 하려고 했던 사람도 뭐겠어요. 나는 원래 국민의힘 쭉 찍어왔는데 하는 거라지 뭐야 진짜 차 투표 안 해. 이것들이 막 진짜 만만하나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가령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이래가지고 악수를 해요. 막 이렇게 악수를 하면은 젊은 30, 40, 50 정도는 별 영향이 없어요. 없지. 뭐야 저거. 그런데 70대, 80대 이런 분들은 내가 막 투표 안 하려고 했는데 이래 막 박근혜 아이고 대통령이 불쌍하다. 네. 이래 꼬부리가 어깨도 꼬부가 나이 많이 들었더니 막 눈물이 나더라. 그래도 투표를 해야 안 되겠나. 야, 이게 문제예요. 이런 정서고 심리구나. 이게 문제예요. 네. 이게 문제예요. 평생을 국민의힘 찍었기 때문에 오. 처음으로 그냥 투표장 안 가버릴까? 열받아서. 근데 나왔고 도와달래. 그러니까
그래 막 투표를 해야지. 아이고 내가 뭐 조화가 투표 하나 어때? 민주당 막으려고 하지. 뭐 이런 정서를. 야. 그러니까 요게 변수인데 그러면 저는 이제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상쇄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어쩔 수 없다 치면 젊은 세대를 소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약해요. 20대. 여기가 약해. 그렇지. 이게 네. 문제. 방법을 잘 찾지도 못하고 사실 근데 네. 이거 진짜 어쩔 수 없이 이거 흔들리거든요. 음. 저는 선거 투표를 하러 가는 투표장으로 향하게 하는 양대 감정이 있습니다. 양대 감정. 예, 하나가 방금 얘기했던 동정심, 맞아요. 동정 투표가 굉장히 세고요. 두 번째 분노 투표입니다. 분노. 쟤네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대구 표심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저 마음으로 김부겸 후보에게 표를 안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추경호가 조금 매섭게 추경호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저 동정심으로 조금 김부겸 후보에게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네. 들고 반대로 또 분노 표심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를 데리고 다니면서 저게 맞냐라고 한 대구 이외 맞아요. 지역들 네. 이건 말도 안 된다. 영향을 또 나쁘게 끼칠 수도 있는 네, 거죠. 한번 네. 탄핵된 사람을 갑자기 데리고 와서 우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제 대구만 갔으면 그나마 덜해 전국을 돌고 있거든요 지금 박근혜 전 맞아요. 대통령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에다가 플러스 스타벅스 선거하자고 장동국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용진 개인에 대한 분노가 분명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연대를 해버리는 상황으로 가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분노 심리는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야, 투표를 하는 그 여러 가지 심리적인 행태 중에 동정과 분노가 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인데 네. 본인 고향이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네. 동정과 분노의 여론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분노인 것 같아요. 분노다. 왜냐하면 그 부산 MBC에서 이제 그 대통령이 다녀간 횟집을 찾아가서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서 40명 온다는데 누군지 끝까지 안 알려준다. 오. 횟집 사장님이 그래서 당일에 갑자기 경호원이 들어와서 수색을 하길래 아니 뭔데 누가 오길래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VIP가 오신다 해서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아. 당일에 알았대요. 그랬구나. 그래서 쭉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일단은 거기가 이제 영도 남항시장인데 우리가 부산 선거할 때 맨날 북항 재개발하잖아요. 북항 맞은편 남항 여기에요. 그러니까 남항 처음 가셨대요 대통령이. 너무 감격스럽고 좋고 그다음 또 다른 옆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돌아다니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장시장에 가셨다니까 그 여성 상인분이 요만 안 오면 되지 뭐. 딱 한 문장에 어떤 야, 감정을 부산의 가진지. 감정이 노출이 됐구나. 네, 아니면 네. 부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음의 빚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선택을 받았잖아요. 탄핵이란 선택을 그렇죠.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가가 끝났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거는 분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해서 이제 대구의 대조점은 뭐냐면 저는 여전히 박근혜 소굴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박근혜가 유영아 의원의 공천에 네. 개입했다는 생각을 대구 시민들이 할 때부터 음. 급격히 동정 여론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70대 이상은 거의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향수인 거죠, 향수.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부정이고 나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우리의 젊은 시절의 고생 이런 공로를 깡그리 무시하는 거다. 이런 정서가 좀 아직 남아 있긴 해요. 그런데 그 하여튼 박근혜 후보가 그 또 희한한 착신데 윤석열에 대한 거부 반응은 있거든요. 대구에서도 당연히 그렇겠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덕분에 그래 진짜 탄핵 당해야 되는 거 윤석열이 이런 놈들이지 박근혜는 불쌍한 사람이야. 가족이 없잖아. 부모가 이병헌이 생겼네. 야, 같은 탄핵에도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가 네. 없잖아. 결혼은 안 해가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 그래 최순실이 그때 희한한 게 그래가 된 거지. 사실은 탄핵되는 거는 윤석열이 같은 놈이 탄핵됐어야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 이런 희한한 신동욱 최고가 네. 요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재평가되는 움직임이 있다. 네. 그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서울 사람들은. 그냥 요런 맥락입니다. 야, 그 동정과 분노, TK와 PK가 이렇게 다른데 박근혜 그러면 TK만 선거운동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왜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겁니까 지금? 아, 네. 저는 이거는 진짜로 모든 평론가들이 뇌피셜의 영역으로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따지면 이유를 그냥 돌았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굳이 만들면 이유를 다음번에 어쨌든 선거는 질 거니까 국민의힘 때 질 겁니다. 질면 물갈이 얘기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꿀바른 지역구 특히 이제 TK 물갈이 얘기가 제일 먼저 올라올 겁니다. 음. 그럼 유영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영아가 전국 선거를 박근혜 돌리면서 최고위원을 담보받게끔 하는 거 아닌가? 아, 지도부에 가기 전에 네. 사전 작업으로 네. 유영아만큼은 최고위원으로 밀어넣고 싶어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일단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는
영남 패권이 조금 작용한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원래 처음에는 김문수가 선대위원장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문수가 집중 조명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박근혜가 뜨면서 김문수가 사라졌어요. 야 그렇네. 김문수가 싹 김현상인데. 사라졌어요. 네. 네. 그래서 영남 패권과 유영아의 미래까지 생각한 스텝이 아닐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영남의 소위 말하는 그 예전에 김상욱 의원이 얘기했었던 언더찐윤 이런 영남권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지역만 갔으면 내가 오해를 안 했을 텐데 전 지역을 돈 건 지금 다른 게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바이고 그럼 하나하나 이제 선거구별로 좀 가봐야 되는데 네. 일단 부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네. 오창석 이사장 같은 경우에 당연히 네. 전재수 후보가 당선이 유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뭐 펜도 파란색이지만 와 정말 대단하다. 준비 철저하다 철저해. 대단하다 진짜. 네. 민주당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재수 후보가 뭐 격차가 오차 범위 밖에 여론조사 공표된다 하더라도 모른 무응답층이 절반 이상은 다 박형준한테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신승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승. 뭐 예를 들어서 49.5 대 50.5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결과가. 그 정도로 저는 박빙 승부인데 여론조사가 많이 차이 나 보이는 이 착시 효과를 집토끼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놀랍게도 전재수 후보는 단 한 번의 여론조사에서도 진 걸로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조사에서 예. 네. 그래서 완벽한 구도는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선거에 돌입하니까 얼마나 투표장에 많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몇 퍼센트로 이기는 거는 사실은 생각하시면 안 된다. 생각보다 득표율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말씀 주신 건데 실제로 전재수 후보가 지역에서 워낙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지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토착적으로도 크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정치인들의 인물평을 하실 텐데 전재수 의원은 같은 동료 의원들한테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지만 모난 성격이다. 저 사람 안 된다. 인간성 별로다라는 얘기를 거의 듣지 않고 살아가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 사람들도 그걸 잘 알고 또 흔히 말하는 이제 오버하는 경향이라든지 심한 뭐 과한 발언 이런 것들을 거의 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지금 뭐 토론회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거의 쓰지 않는 점잖게 잘하시더라고 네. 보니까. 네. 그게 너 하나만 실수해봐봐. 내가 아무리 민주당이 우세하지만 나 국민의 표 줄 거야 하는 것들을 전재수 후보가 딱 서니까 이거를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게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도가 안 깨지고 갔다. 저는 그 후보가 거의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후보가 거의 마라도나처럼 움직였다고 봅니다. 후보가 마라도나처럼 맞아요. 움직였다. 네. 개인기로 움직였다. 거의 지금 저는 거칠게 말하면 진짜 캠프에서도 고생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후보가 마라도나처럼 움직였던 선거라고 봅니다. 지금 전재수 후보와 맞붙고 있는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까? 뭐 이제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양다리 전술을 구사를 하는데 당권파에도 한번 걸쳐보고 친한계에도 걸쳐보고 극우에도 너무 넓어 걸쳐보고 보니까 스펙트럼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맛있는 어떤 커피가 탄생하는 게 아니라 막 아무거나 때려 넣은 마셔보니까 막 쓴맛이 나는 거죠. 블렌딩이 전혀 안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친한계 분들하고 많이 같이 하다 보니까 주요 네. 방송의 패널들이 다 친한계들이에요. 그렇죠, 보수 그렇죠. 패널들이. 근데 그분들이 참 그 전시 한국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시 한국. 네, 전재수가 시장, 네, 한동훈이 국회의원. 전시 한국. 전시 한국. 네, 그래서 그건 뭔 얘기냐고 그랬더니 진짜 실제로 자기들이 지금 엄청 돌잖아요. 막 네. 주말마다 다 내려가자 친한계.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 전시 네. 한국. 한동훈을 지지하지만은 박형준은 지지하지 않는다. 시장은 전재수가 돼야 된다. 근데 그 이유가 뭐 당권파를 뭐 버려야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부산이 잘 되려면은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민주당 하정우는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한동훈을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한정해서 사람들 기준으로. 네. 하정우는 싫은데 한동훈이 무조건 돼야 되는 전제에서 근데 시장은 박형준이 무능하다는 거예요. 전재수가 부산 북갑에서 하던 걸 보면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니다. 뭐 까르띠에고 뭐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부산이 지금 까딱까딱 숨이 넘어가는데 능력 있는 사람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전시 한국이다. 그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야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 생각을 가진다면은 네. 전재수가 질 수가 없겠구나 도대체. 아니 사실은 초장에 보면은 네. 박형준 후보가 어떤 그 입장을 취했냐면은 약간 뭐 한동훈 후보를 도울 것처럼도 하다가 그렇죠. 갑자기 또 선회를 했단 말입니다. 갑자기 감동란 네. 가고 막. 예. 나 감동란 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 야, 아닌 게 아니라 그 감성란 TV에 직접 이렇게 뭔가 영상을 우리 변호사님 영상을 솔직하. 이렇게 저 공개했다는 사람이 말이 있습니다. 보내줘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경위 자체가?
자체는. 밤에 네. 갑자기 저 사람이 보내줘가지고 지금 감독님 TV에 당신이 나오고 있다. 아니 뭐라고 나온 거예요? 아니 그냥 제 쇼츠를 이제 MBC 라디오의 한 장면을 갖다가 누가 쇼츠 따놓은 거를 갖다 자기 방송에 올려가지고 아이 한 땀 한 땀 멈춰가면서 까더라고요 저를. 하여튼 또 요지는 자기가 극우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 나는 극우가 아니다. 네. 요지 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극우가 아니다. 강소희가 나를 극우라고 하는데 네. 아니다. 1번 네. 나는 극우가 아니다. 2번은 좌파는 다 이렇게 생겼다. 야 나도 좌파네 그러면은. 나 진짜 아니 오창석 우파 아니야 이거 보니까 지금. 상성이는 우파죠. 아니 너무 저 생긴 게 우파야 돼요. 저한테 지금. 고소당한 사람들 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몰입하게 가다가 너무 좀 충격 너무 웃겼어요. 나 정말 진짜. 그거는 정말 맥락 없이 간 거예요. 근데- 아무 맥락이 없어 그거는. 저는 지금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박형준 부산시장이 왜 감독난하고 인터뷰를 했는가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저는 진짜 100% 설계당했다고 보는데 설계당했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20대 남성들의 민심이 민주당이 안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악용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악용을 해보려고. 네, 감독란 씨의 캐릭터 자체가 한국 여자들이 워낙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서 결혼하기 힘들다 한국 남자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시면서 방송을 했어요. 거기에 열광한 남성 팬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보통 이제 그 여성 출연자들이 나왔을 때 누나라는 이런 표현도 쓰지만 행님들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감독란 씨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렇군요. 방송을 하는데 그런 표심을 조금 마이크로 타겟팅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완전히 실패했던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 이전에 논란의 발언이 없었으면 만약에 없었으면 아니, 그런 전략을 네. 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김혜지 의원 그럼. 야, 그 심각한 발언이었죠. 그리고 사실은 네. 이제 강수영 변호사를 깠던 그 방송에는 김혜지는 욕을 더 처먹어야 돼요. 이렇게 했어요. 네. 심지어는 그렇게 그 방송에서 했단 말이에요. 뭐 남자면 내가 어떻게 뭐 죽였을 거라 그랬나? 뭐 하여튼 되게 각하게 누가 얘기했지? 표현 그걸? 자체도 네, 정제가 되지 않고. 박민영 대변인 그렇게 얘기했나? 하여튼 제 기억에 하여튼 굉장히 과격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근데 지금 선거를 굉장히 중차대한 그 선거를 맞아요. 치르는 와중인데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이력 조사도 제대로 안 해보고 만약에 인터뷰를 했다? 정말로 박형준 후보의 그런 여러 가지 적절성 문제를 따질 때 네. 자격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몰랐다라는 건 진짜 말도 안. 저도 출마를 해봤지만 누구 간담회 만나러 갈 때 사전에 자료 준비를 하고 그렇겠죠. 만나서 무슨 얘기할지를 왜냐면 후보가 모든 걸 다 빠삭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가야 하는 간담회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몰라서 간담회도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거를 누군지 모르고 약간 무슨 뭐 몰래 찾아온 손님 갑자기 이런 것처럼 그런 막 컨셉으로 와가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당탕탕 이렇게. 심지어 강동란 씨 방문하기 전에 누구한테 전화해서 한 번에 건물을 못 찾아서 담당자한테 전화 통화하는 것도 생방송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전 교감을 충분하게 한 거예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 부분은 거르지 못했다가 아니라 거를 생각하지를 않았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몰랐다 하더라도 딱 들어가자마자 처음 아유 반갑습니다 할 때 복장 상태를 보고 뭐야 이거 불렀어야죠. 이거 뭐야 무슨 방송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 그 정도 센스도 없습니까? 아 나 정말 아니 근데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뭔가 부산시장 선거는 안심이 좀 되는데 네. 북갑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 지표들이 이제 공표 금지 기간 전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숫자가 좀 너무 안 좋게 나오는데 이거 민심과 유리된 겁니까? 민심을 반영한 겁니까? 이게 저는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혼전 양상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특히 보궐선거에서 이런 혼전 양상을 처음 보는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정우가 승리한다라고 자신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여론조사를 회피하는 형상들이 발생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아 여론조사 회피 현상. 왜냐? 그럼 네가 어떻게 확인해봤냐? 제가 직접 확인한 건데 왜냐? 북갑에서 있는 낙동고등학교를 제가 나왔어요. 네. 북갑의 낙동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 제가 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 지역구를 제일 잘 압니다. 2016년에 처음에 문재인 당대표가 저를 영입했을 때 요 바로 옆에 지역구인 북강서을에 출마하라고 했었던 이유도 제 본가가 여기 있고 고등학교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 현장을 다 알아. 덕천도 이런 다 압니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진짜 분위기가 안 좋은 거 맞아? 하정우 후보 아니고 한동훈 진짜 끌어오는 거 맞아? 하니까 동네 돌아다니면 흰옷 인간들이 진짜 너무 많다. 빠글빠글하다. 그러면 진짜 기세하니까 걔네들이 투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난 알 수가 없는데 그렇지. 예. 이틀 동안 여론조사 전화만 6개가 왔대요. 6개. 야 그렇게 많이 오는구나. 네. 정상적으로 직장인 생활하는 사람이 이틀 동안 6개를 어떻게 받냐. 그렇죠. 나도 몇 개는 전화번호를 차단해 놨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런 친구가 진짜 한 명이 아니라 10명, 100명, 1000명이 된다면 500개의 샘플은 얼마든지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아하. 그러니까 500개 샘플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훼손되어 있다. 그러니까 누가 의도적으로 공작을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층이 짜증나서 전화 받지 않는 것을 다 반영하지 못한 여론조사들이 공표되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하정우 후보가 전재수 후보가 받았던 최저 득표만 해도 여전히 저는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수현 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친한계 패널들하고 매일 토론하다 보니까 네.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방송 슛 들어가기 전에 하는 얘기들이 있을 것이고 최근에 이런 상승 추세에 대해서 좀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친한계 분들은 뭐 매번 휴게실에서 쉴 때마다 끝났어. 이겼어. 끝났어. 이건 얘기할 네. 것도 없어. 토론할 것도 없어. 방송 네. 나오는 사람들 뭐 부산 가보 얘기하는 거야? 우린 매주 가잖아. 딱 이렇게 얘기하. 정말 하나같이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구나. 오창석 평론가 말씀하시는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딱 그 취지를 제가 방송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좁은 12만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선거구에 여론조사를 몇십 번을 돌려 도대체. 너무나 많이 돌렸다. 네, 그 비공표도 엄청 돌릴 거 아니에요. 유권자들이 화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네. 그 하정우를 찍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을 했는데 전화 계속 와. 아우 짜증나 안 받는데 한동훈 쪽 분들은 이 한동훈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워낙 강해가지고 100번이 전화도 200번이 전화도 무조건 응답을 해야 된다고 막 철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표집됐을 가능성이 있다. 박민식이나 하정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슨 아이돌을 추앙하거나 그런 정서 없이 그냥 진영 투표에 가까운 그냥 약한 정도의 지지인데 보통의 유권자로서 한동훈에 대한 지지는 거의 이제 연예인에 대한 팬심에 가까워가지고 좀 강도가 다른데 그러나 팬심이든 그냥 뭐 옅은 지지든 간에 한 표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과표집된 거를 크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취지를 얘기했더니 부정 여론조사 주장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여론조사를 부정하느냐 너는. 그러니까 부정선거처럼 뭐 작전을 해가지고 지금 여론조사를 뭐 이렇게 예, 조작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냐? 그렇게 아니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저는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민식이 약간 깎이거든 보면은 여론조사 최근에 보면. 맞아요. 근데 네. 박민식을 지지하던 사람이 한동으로 넘어갈 리가 없어요. 그건 그렇지. 쉽지 그 않아요. 표는 거기로는 안 가겠죠. 네. 당연히. 네. 빠지지 않았는데도 퍼센트가 준다는 거는 한동훈 쪽이 과표집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합리적으로 안 아 받아들여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그 한동훈 팬클럽들만 이렇게 열혈이 아니고 패널들도 친한계 패널들도 예. 충심이 대단하네요 보니까. 오, 네, 정말 무서워요. 어느 정도 충성심인 거예요? 그럼 평소에? 아니 근데 그게 뭐 어디에 대한 충성인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에 대한 충성인지 아니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투자 가치 투자인지. 공간을 네. 열어라. 아, 저 강건파가 사라져라. 이해는 돼요. 그 충심이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한 충심이 아니고 자기 흔히 말하는 공천, 미래, 재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미래를 열어두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들의 희망회로대로 따라가 보면은 음. 그들의 욕망이 보일 텐데 그들의 희망회로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한동훈의 당선이잖아요. 한동훈이 당선이 되면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그냥 남을 것인가 아니면 창당해서 당대표로 바로 갈 것인가. 그럼 조국혁신당 모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흔히 소위 말하는 정책 빅샷을 두고 정당을 만든 사례는 그 이전에 뭐 총재 시절부터 늘 있어 왔었던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창당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한동훈이 어떤 특정 정당 이름을 만들고 그 정당으로 활동을 해서 옮겨가고 싶어하는 지역 국회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비례대표 나 출당 안 시켜주면은 국민의힘 비례 달고 여기 와서 회의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하. 그런 식의 자신들의 바운더리를 만들고 2년 뒤에는 예전에 2020년 미래통합당 모델로 가서 합당을 해서 내 공천은 보장받는 조건으로 야, 또 갈 그런 것이다. 그림이, 네. 그리고 그러면 한동훈은 북구갑에서 재선하고 대통령 후보로 간다. 이런 생각을 초반 세팅을 지금 한동훈계는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낙선하면 다 끝이죠. 아니 근데 우리 셋 다 공이 이제 공감할 것 같은데 그 정치인의 그런 팬들이 이 지역구 선거에 이렇게 가가지고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치는 때는 뭔가 이제 기준과 그런 규제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식의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이 선거를 보면서 좀 어느 정도의 규제가 좀 필요하다. 지금도 사실 규제가 있긴 있습니다. 뭐 5인 이상 너무 집합해 있다거나 또는 손 팻말의 크기가 괄호 세로 25cm를 넘어간다거나. 근데 이걸 교묘히 빠져나가는 뭐 4명만 돌아다닌다든지 하나를 반으로 5명 안 무조건 돼. 한동훈 티셔츠를 입고 그 위에 비치는 흰색 옷을 입어가지고 그거 손팻말을 교묘히 가리면서 야. 한동훈 등에서 보도 한동훈이 보이게끔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규제가 필요해요. 그게 진짜 가수 팬클럽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원래.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현상 그가 검사 시절부터 했었던 법꾸라지적인 모습을 지금 한동훈의 지지자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지역구 선거에 흔히 말하는 지역구 정치 정신을 훼손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온 동네 내려와가지고 아니 엄격한 의미에서 네. 재보선의 유권자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인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바로 신고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 사람들은 해당 지역으로 못 오게 한다든지 아 전입의 문제에서 네, 뭐 네. 자원봉사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치를 좀 마련하지 않으면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 한 사람의 팬덤이 지역구 선거를 흔들어서 당선시키는 것이 과연 데이지 정치에 맞는 것인가? 저는 좀 따져봐야 돼. 비례대표는 몰라도 북구갑인데 그러니까요. 북구갑 이 아닌 네.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수를 제한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게 무제한으로 풀어놓은 자원봉사자라는 이유만으로 풀어버리면 그 자원봉사자가 활동할 때는 보수가 없겠지만 자원봉사자가 그렇게 많이 생기도록 하는 과정에서는 그 전에는 돈이 많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아주 많고 대중적 인지도가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동원할 수 있을 그러네. 거고 네. 저 같은 놈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일단 탈이 안 되니까. 네, 어디 얼굴이 아, 시골하니까. 한국인은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정선거운동이 아닌 거죠. 근데 공정선거운동이 아닌 것도 뭐 제가 이런 지적을 해보니까 아이고 뭐 꼬우면 당신들도 팬 많이 GG 평소에 받으면 될 거 만들든가. 아니야. 예. 예. 근데 그거는 여론 왜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점이. 이게 진짜 이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야 저 사람은 우리 부산 북갑에 도움이 될 것 같아라는 움직임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팬덤이니까 이 지역민들이 환호하는 게 아닌데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야호 이분 사람 억수로 많네 인기 많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당연히. 그거가 예. 돼요 진짜. 그게 밴드웨건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걸 이제 경계하는 거죠. 아무튼간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차제에 뭔가 좀 논의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정도 드는 것이고 이번에는 강수영 변호사의 고향인 대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부겸 대 추경호. 대구 현지 여론은 어떤 겁니까? 현지 여론은 아까 제가 잠깐 소도에 말씀드렸지만 투표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맞아요. 그런 건 맞는데 김부겸을 지지하고자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떠나지도 않고 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 어쨌든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럼 뭐 친지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친구의 부모님들도 네. 있고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물어볼 때 늘 제가 하는 얘기가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 혹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뭐 정의당이나 이쪽 찍은 적 있냐 그러면 거의 90% 이상 한 번도 찍은 적 없다 그래요. 한 번도 일생에.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찍은 사람 물어보면 없어요. 아 우리 대통령 찍은 사람도 거의 네. 없어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면 어른들 중에 그런데 김부겸을 찍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이번에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거 아무래도 이거 뭐 민주당 하는 걸 보니까 뭐 공소 취소가 어쩌고 저쩌고 이 새끼들 뭐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번 정해진 마음이 바뀌지는 않는데 무심했던 사람들 지금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 안 따라가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중에 투표 안 하려고 했다가 이제 뭉치는 사람들 이게 많다는 건데 근데 김부겸 후보는 단순한 것 같아요. 전략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불강력적인 거고 그걸 뭐 막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엔 여당 프리미엄 여당 프리미엄. 내가 네. 대통령 뭐 대구 경북 신공항 국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 뭐 맨날 쌈박질하는 사람들이 니네끼리 할 수 있어? 시황되면 무슨 수로 하냐 그걸 내가 해야 반드시 되는 거다. 이걸 뭐 그냥 다니면서 오프라인으로 계속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는 그게 효과가 클 거라고 봐요, 실제로.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이제 러닝메이트라고 하긴 좀 그런데 네, 대구에 이제 저녁에 이제 선거를 민주당도 후보를 내는데 그렇죠. 김부겸만한 또 인지도를 가진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혈혈단신 혼자 뛰어야 되는 부담 이런 것도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현역 의원도 없잖아요. 없고 뭐 대구시 의회에도 지금 뭐 한 분밖에 없는데 한 분이 사실상 민주당이라고 하기 어려운 분이고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 예. 네, 지금 박형준 캠프에 대변인하고 있는 서지현 시의원도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받고 넘어갔어요. 아 그래요? 몰랐네요. 네. 그것도. 정말 이런 거 네. 정말 진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하여간 참 이게 조직 없이 그냥 335 모여가지고 시민사회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제가 느끼는 바는 이분들이 진짜 절박해요 이번에. 마음이 너무너무 절박해요. 아 대구에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분들의 마음가짐이 절박하다. 네, 지역에 이제 진보 언론 뭐 제가 하는 뭐 뉴스민 언론도 그렇고 뭐 이렇게 시민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뭐 시의회가 마비가 돼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시정 견제를 다 시민 단체가 하고 언론이 하잖아요. 소수지만 뭐 민변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들 공통된 인식이 이번에 치면
와 대구는 한 10년 20년 동안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안 그래도 지역 경기가 안 좋고 경제적으로 퇴보해 있는데 더 큰 대통령- 퇴보가 올 수 있다. 그렇죠. 야당 대통령 저렇게 잘하고 민주당 대통령 저렇게 잘하면서 시장 후보로 인지도 있는 김부겸 같은 사람도 왔는데 근데 또 안 돼. 우와 이거 어떡하지? 이 절박함이 미친 듯이 오프라인에서 뛰어다니는 동력이 돼 그렇군요.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갑자기 이제 불현듯 떠오른 건데 우리 네. 강수영 변호사 서울로 이제 이사를 한다는 소문이 좀 있던데 예. 선거는 가족들 다 하고 옮기시는 거죠? 아 그럼요. 한참 멀었습니다. 이사하려면 한참 네. 멀었습니다. 아무튼 예. 그런 게 여쭤보는 거고 네. 거기 더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현상은 또 재밌는데 그 발성에 우리 이진숙 후보님이 생각보다 네. 많이 고전하고 있는 느낌인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전 초반 기세에 비해서 많이 꺾이긴 했는데 음. 뭐 저는 그래도 결과가 참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민주당의 예. 박형영 후보가 열심히 싸우고 있고 오랫동안 또 활동하신 분이라서 막판 추격세가 매섭긴 한데 일단 뭐 두 가지겠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 가질 수도 있고 좁혀지는 현상은 TK에서 과연 저분을 정말 TK의 국회의원으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아하. 라는 거 하나와 두 번째 이제 집단 탈당 후 김부겸 지지 선언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맞아요.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았던 국민의힘 내부 조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반 이진숙 정서를 박형영이 너무 좋아가 아니라 이진숙은 안 된다. 이진숙 못 본다. 잘 투표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약간 이제 좁혀지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예를 들면 지역 정체성이라는 게 좀 어떤 규정인지 궁금한 건데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대구에서 뭐 출생이야 뭐 TK에서 했겠지만은 그 이후의 궤적이라는 건 대부분 다 이제 그 방송사 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서울에 있었을 것 같은데 반면에 박형용 같은 사람은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고 꾸준하게 지역 사회에 헌신했단 말이에요. 경북대학교 그 정체 학생이었어요. TK 정체성이라는 거는 과연 어떤 식으로 매겨지는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TK 정서는요, 진짜 출생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에 우리는 박정희 정권의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출생지가 같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익에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어떻게 보냐면 호남 쪽은 반대편을 지지하니까 저봐 발전이 안 되잖아. 우리는 여기 서 있으니까 발전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익적인 종속인 거예요. 이익적 종속이다. 네, 호남은 네. 저항적인 거고요. 차별받는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결집하는 건데,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 세력에 대해서 기대야만 우리가 발전하는 거고 아픈 얘기지만 어른들 계속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호남은 여전히 발전 못하고 있지 않냐. 뭐 민주당 계속 몇십 년 밀어줘봐야 우리보다 못 살걸?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요? GRDP는 대구가 꼴찌인데 그건 모르겠고 구체적인 수치를 무시하고 정서적으로 정서적으로 네. 아직도 호남은 저렇게 못 살지 않느냐. 그거는 힘 있는 쪽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야. 저들이. 그러니까 항상 바람 부는 대로 자빠져야 돼. 시류대로 흘러가야 돼. 모난돌이 정 맞는 거야. 이게 너무 강력해요. 정서가. 야.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이진숙 후보는 근데 저쪽 뭐 연고 떠나서 어쨌든 국민의힘 소속이기만 하면은 표를 받는 게 그래도 거기가 대한민국 힘 있고 제일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들 다 저기 있는데 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사회 주류가 저기 있다는 인식이 강해요. 그렇구나. 네. 네. 근데 이진숙이 고전하는 건 이제 이미지, 말투, 눈빛 이런 것들이 이미지. 유경수 여사라든가 과거에 뭐 박근혜라든가 이런 온화한 아 지역을 그런 대표하는 여성상과는 약간 게 거리가 있다. 아니고 전투적이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른들이. 소위 말하는 나대는 인물을 네, 매우 키워드가 두 개거든요. 종군 기자 빵 두 개예요. 이진숙이. 야 종국 기자다가 빵도 먹는 거지 뭐 그냥 보면은 네. 그 외에는 배고픈 빵 먹지 그러면. 이진숙이 네. 누군지 몰라요. 종군 기자 빵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간신히 아는 거예요. 둘 다 아는 사람도 드물어. 네. 아니 왜냐면 그 지역구가 추경호가 계속 당선이 됐던 데인데 그렇죠.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70한 8%? 근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이준숙은 거기에 한참 못 미친단 말입니다. 그렇죠. 추경호와 이준숙의 차이는 또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지를 못 받는다는 것이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방증 같거든요. 투표를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네, 지금은 그 여론조사 와도 짜증나니까 전화 끌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유착이 없는 거죠. 추경호는 그 지역에서 이미지가요. 뭐 우리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뭐 내란 뭐 이런 걸 생각하지만 지역에서는 경제부총리 5글자로 끝나요 그냥. 야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구나. 경제부총리
근엄한 목소리, 이회창 느낌? 오호. 이회창 이회창 느낌. 진짜 그 약간 동의가 안 가는데 이회창 느낌. 근엄한 느낌 아니 있잖아요. 어디 봐서 그 대쪽 같은 느낌이 아닌데. 말랐잖아요, 약간. 아, 말은 이회창이 하다 보니까 지금. 아 경제부총리 먹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에 진짜 그 추경호 현수막을 대구에 다루는 걸 보면 경제부총리 추경호 이래놓고 뭐야 저게 가까이서 보면 전자를 요만큼 적었어요. 전 경제부총리 이렇게. 아니 근데 왜냐면 자꾸 이제 그걸 여쭤보는 게 윤석열 정부의 참모였다는 건 똑같잖아요. 맞아요. 이진숙이나 예를 들면 추경호 심지어는 뭐 참모를 넘어서서 원내대표를 하면서 네. 여러 가지 벌인 일들 자체가 예. 죄가 돼가지고 맞아요. 내란 주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까지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네. 너무나 이질적인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진짜 이해가 될 수 없는데 그래서 이진숙을 컷오퍼했겠죠. 냅두면 이진숙 대구시장 후보 되니까. 야 그러고 보니까 네. 국민의힘도 머리가 있었네. 아, 진짜 이진숙 정확한- 갔으면은 네. 이런 구도가 안 만들어지 추경호하고 하는 것처럼. 네. 김부겸 대 이진숙은 안 된다는 게 팽배했잖아요. 네. 그 저기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도 네. 김부겸 출마 이야기 나오면서 모든 게 다 지금 뭐 엉클어졌다고.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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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 언론 기자한테. 아 그리고 이제 그 이인선 전 부시장입니다. 대구 부시장. 전 부시장. 네, 이분도 고생 엄청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무소속으로 나왔던 홍준표나 무소속으로 나왔던 주영이나 같이 붙어서 3자 구도로 지고 막 그랬어요. 맞아. 그러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어렵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 후보가 본 그 국민의힘 타이틀을 달아도 쉽지 않다라는 걸 국민의힘은 합숙 효과가 좀 있습니다. 아 피부로 알고 있구나. 근데 그거를. 이인선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나쁜 이미지는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빅샷한테 오면 안 된다라는 게 있는데 안 좋은 종군 기자는 괜찮은 거지만 빵이나 안 좋은 이미지의 여성 후보가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실제로 여론조사 지표가 너무 많이 흔들렸고 대우까지 무너지면 우리 다 끝난다라는 생각으로 컷오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군요. 네. 어쨌든 간에 대구시장 선거 결과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데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켜봐야겠지만은 황주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네. 김부겸 후보가 당선된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전히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샤이 보수가 없다. 지금 대구에는. 샤이 보수 없다. 네, 홍준표 76인가 77인가 득표했거든요. 지난 지방선거 때. 근데 오. 그때 마지막 여론조사에 60%대 나왔었어요. 음. 그러니까 여론조사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근데 늘 이래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거 막판에 막 몰릴 거다 보수가.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 보면 택시기사 아저씨도 이런 얘기 해보면은 샤이 보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대구에 뭐 보수가 뭐한다 샤이 하노 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샤이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뭐 그냥 다 받아들여 주는데 뭐. 오히려 샤이 진보가 많은 것은 저희 전화 올 때 여론조사 전화 오면 전화 면접이라고 가정하면은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직장인들이 막 여론조사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뭐 지지하는 후보 누구세요? 김부겸이요. 말 못한다. 옆에 사람들이 듣고 있잖아요.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 김부겸 하는 순간 뭐야 저 빨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동네는. 야. 그러니까 샤이 진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곳은. 제가 여기서 TK, PK 가르려고 하는 거 아닌데 부산은 예를 들면 전화 왔으면은 네. 전재수 후보 할 수 있는 토대가 좀 돼 있죠. 네, 훨씬 더 TK는 그러니까, 네. 센 것이고 음. 2018년에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8년은 그래도 민주당 부산시장이 민주당으로 왔었고 그때도 못 갔었던 경험이 있고, 네. 그래서 극명한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이고 부산은 또 이제 또 노무현이나 이런 대통령을 또 배출한 또 지역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니까 네.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는 네. 부분이 있고 TK 하니까 갑자기 이제 저 선배 평론가 중에 남태우 평론가가 있는데 요즘 택시 타고 다니면 활약 좀 하시던데 보니까. 기본 캠페인 가서 네. 찍고 계시는데 택시 타고 다니면 그분도 참지 않거든요. 그분도 샤이 진보가 아닙니다. 그분이 대놓고 저희- 진보예요. 그분이 저희 방송에서도 안 참아가지고 크게 사고 크게 한 번 날 뻔했어요 그때. 네, 택시 타서 막 돌아다니면 자기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기사님도 당당하게 얘기하고 말싸움하고 막 그래서 한 번 일하가 예, 차 세워서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차 세울게 택시 기사님이 평생 진보나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태우 형이 열받아서 평생 택시 기사나 해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터프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샤이 진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샤이 보수는 전 진짜로 저도 야. 동의합니다. 샤이 보수는 없다고 봅니다. 보수가 샤이할 이유가 없죠. 어쨌든 간에 대구와 부산 선거 이제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 네. 이곳 선거구 얘기는 꼭 해야 됩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 끝판왕을 항상 끝에 하는구나. 너무 이거 사실은 저도 이제 말하면서도 매일 방송하지만 네.
정말 우여곡절이 많다. 예. 그 이상 이하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네, 네. 이 정도의 피 튀기는 싸움이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적어도 민주당의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을 때 그 누구도 이렇게 피 튀기는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출마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스텝에 민주당의 첫 번째가 민주당의 후보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약간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꽤 국면에. 있었죠. 네. 두 번째는 그래도 정청래 당대표가 민주당 후보를 안 내는 건 말이 안 된다. 다른 지역은 다 내는데 여기만 그렇지. 안 낸다는 네. 것은 타 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대표가 해당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애초에 맞아. 출마를 안 시킨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정청래 당대표가 출마시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이제 누가 가느냐가 가장 그렇지. 중요한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막 처음에 가장 먼저 올랐던 건 이제 이광재 의원이었어요. 맞아요. 네. 처음에는 진짜 이광재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광재 의원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죠. 왜냐면은 강원도의사를 멋지게 양보를 하고 난 뒤에 다음번에 정청래 대표가 이제 이거 배려 받아야 된다, 보상 받아야 된다. 모든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랬고. 그럼 보상과 배려를 받으려면 당선이 좀 쉽거나 당선이 조금 어려워도 적어도 같은 진영 내 싸움을 일으키는 지역은 아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급부상을 했지만 그래서 평택은 안 됐던 것 같고 본인도 아마 고사하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많이 돌았을 거예요.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그러다가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손을 잡았던 김용남 후보가 공천이 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평택을 두고 어떻게 평택을 발전시키느냐의 싸움보다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양 후보 간에 정말 이렇게까지 같은 진영 내에서 이렇게 피 튀기는 네거티브를 거의 본 적이 없을 저도 정도로 최근에 진짜 본 것 중에 가장 피튀깁니다 지금. 너무 사생결단의 매치가 돼버려가지고 오히려 유이동은 검증을 우리가 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유이동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제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의 피 튀기는 싸움이 돼버리다 보니까 사실은 민주진보 진영도 많이 갈라져 있고 이게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각자의 논리가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저 사람이 싫기 때문에 이쪽을 지지하는 경우가 더 많은. 아하하. 네거티브가 워낙 세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이다 이거는. 네, 그 저쪽이 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뭐라 한다라는 그 말이 맞아요. 있듯이 네. 저쪽이 너무 싫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그냥 저냥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뭐 저렇게까지 해? 저 반드시 떨어져야 돼를 서로가 지금 양측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김용남 후보도 그 오자 토론회 마지막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셌어요. 예. 그 선거가 끝나고 보통은 제가 두 번이나 진 김영진 의원한테 형님 하면서 가끔 술도 먹는데 이번 선거 끝나고는 상대 후보가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야, 이거는 굉장히 큰 선언이거든요. 정치인에게. 네. 아마 조국 대표도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왜냐 한 사람만 싸운 거 아니거든. 두 사람 다 피튀기게 싸웠고 그걸 또 각자를 지지하는 지지자분들도 온라인이나 또 오프라인에서도 불이 세게 붙어가지고 또 맞습니다. 현재도 싸우고 있고 그 이 여지는 선거가 끝나고도 지속될 겁니다. 우리 강소영 변호사는 지금 평택을 선거 상황 좀 네.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결국 8월 전당대회하고 맞붙어 있는 선거기 때문에 더 이렇게 뜨거웠던 것 같고요. 그 지금 선거의 승패보다도 향후에 민주당에 누가 이제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거하고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너무 과열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합당 논의 때 그 시끄러웠던 소위 유시민 작가의 ABC론부터 시작했던 그 논쟁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데다가 게다가 지금 이 네거티브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 대선 때 이낙연 대선 후보와 이재명 대선 후보 간의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생채기, 그렇네. 상처 이게 감정이 그대로 다 복원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국은 거의 이낙연처럼 그렇게 상징화가 돼버리고 김용남은 이재명 후보처럼 이렇게 상징화가 돼가지고 또 그때 해묵은 감정이 다 올라오고 있고 지금 하는 행태가 그때랑 똑같아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그래도 선거 결과는 김용남 후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김용남 후보가 될 것이다. 네. 네. 왜냐하면 조국 후보는 네거티브에서 승리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네거티브에서 이득을 보려면 본인이 또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거티브 결과 김용남이 표가 깎이더라도 다른 곳에 갈 대안들이 많아요. 뭐 진보당에 가도 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자동으로 다 오는 게 아닌데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조국 혁신당 하는 행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네거티브고 TV조선에서 나온 보도를 그래도 검증적 차원에서 한번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조국 후보도 언론에 의해서 도륙당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언론이 저렇게 문제제기 할 때도 혹시 저거 녹취가 짜집기 된 거 아닐까? 풀버전 중에 필요한 맥락만 고른 거 아닐까? 그렇게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텐데도 그런 거 없이 끝났다. 김용남 끝. 공천 취소.
윤리감찰해. 뭐 이렇게 가니까 단일화 하고 싶다는 얘기구나 자기로. 네. 사실상 자기한테 표 달라는 얘기군. 근데 이게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고 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갈수록 조국 후보는 게다가 더 나아서 이제 토론에서 보여줬던 저 유희동 후보한테도 어떻게 밀리냐고 토론이. 그 오자 토론에서 네. 거기다 뭐 판결문 나오니까 쩔쩔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유희동 후보는 그대로 읽드만 보니까 내용을.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김영남 후보가 될 것 같은데 이 상처가 와 이거 이제 8월 전당대회 되면 또 다시 그대로 다 올라올 텐데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아니 사실은 조국혁신당도 음. 조국 대표를 공천을 한 거고 예. 민주당도 김용남 후보를 공천한 건데 양당은 이런 식의 이제 그 진흙탕 싸움이 될 거라는 걸 공천하면서 1호도 몰랐을까? 좀 이런 생각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각자가 서로 자신에게 단일화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조국혁신당에서 현재 만약에 누군가가 내부에서 단일화를 하자라고 생각하거나 단일화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애초에 조국 후보가 출마했을 때 민주당 후보가 접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나갔겠죠. 조국혁신당의 당대표가 출마를 하는데 우리 당대표가 접어줘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혀 없었겠죠. 애초에 예.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민주당도 후보를 고를 때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후보를 뽑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김용남 후보의 상황이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본인이 토론에서 밝혀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선거 6번 치렀다면서요. 저 그거 처음 알았어요. 한 번 당선되고 다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학규만 한번 잡은 거예요 그때. 네. 보니까. 네. 그것도 너무 놀라. 솔직히 말해서 네임밸류로 따지면 손학규가 제일 센 사람인데 제일 센 사람 잡고 다 떨어졌어. 나머지 분들 나머지 이렇게 비교 네임밸류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죠. 당선된 상대적으로. 김영진에서 투자해서 네.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특이한 상황에서 이분이 여기서 떨어지면 음. 다음 스텝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죠. 없죠. 음. 그러니까 애초에 정청래 대표나 뭐 민주당의 공천에 관여한 사람들이 김용남이 접어줄 거라고 공천한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미 피 튀기는 싸움은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 둘 다 낙선할 경우에 미래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야 네. 진짜 데스매치 그야말로 완벽한 네. 데스매치. 그래서 저는 최악의 상황은 이렇게 둘이 싸워서 진보 진영이 둘이 싸워서 유희동이 되는 경우. 이러면 뭐예요? 그럼 유희동은 이제 판결문 프린트한 거 말고는 지금 검증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는 좀 최악의 상황인데 참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그럼에도 후보가 승리했다. 불구하고 네. 저는 민주당 당원이니까 어쩔 수 없고 이재명 당대표와 이제는 뭐 다 공개가 됐으니까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연구원 이사를 했었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서도 캠프에서 역할을 했었고 지금 이제 이재명 민주정부의 초대 청년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당원으로서는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당위론적인 부분 말고 실제로 당선 가능성도 당선 현재로서는 누가 높은지. 당선 가능성도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이건 그러니까 김용남 이름을 빼고 얘기해야 되는 게 결국은 큰 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렴된다. 막판에는 네, 큰 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말씀 주신 거고 결국은 아까 이제 전당대회 관련성 같은 것도 말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6.3 지방선거 지금 평택을의 상황이라는 게 결국은 전당대회 전초전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요. 세력화된 분리가 명확하게 지금 이렇게 지지자들 사이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결국 누군가도 또 이 전이가 돼가지고 전당대회 특정 후보들을 미는 싸움으로 갈 것이다.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 합당 논의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어지는 건데 저는 이제 이 판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좀 감정적으로 격앙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이걸 꼭 짚어야 되는 게 변화된 현실 중에 이제 뉴미디어의 성장이죠. 사실 이 판에서 가장 강력한 뉴미디어인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와 의제 설정과 누구를 부르느냐, 언제 부르느냐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투명하게 메시지가 명확해서 너무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결하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그렇죠. 그걸 또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이제 양단으로 이제 흩어지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흥미롭게 보는 것은 김어준 뉴스공장의 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여러 층에서 사실 비판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걸 네. 그냥 한 묶음으로 묶어요. 아하. 왜 그러냐면 우리는 비판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고 김어준은 정말 공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를 비판한다고 저건 뭐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에는 아니, 리바 건주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얘 가령. 그러니까 근데
이 민주당이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묶음이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 층위에서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동교동계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 뭐 유이재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예 장선철 소장처럼 그냥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만 호의적이고 민주당을 나머지에 싫어하는 분도 있고 대해서는 네. 전부 다 각기 다른데 근데 이게 어떤 강력한 어떤 뉴미디어 때문에 우르르 다 따라가고 당원 주권주의 1인 1표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그 효과가 증폭되는 현상을 네. 우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냥 싹 싸잡아가지고 요거 다 리바 건주야 요런 식으로 가령 아니 네. 이게 더 크게 만드는 아니, 것 듣다 같아요. 보니까 갈등을. 예. 감동란도 싫어하고 딴지도 싫어하는 강수영 변호사는 과연 어떤 정체성인가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갑자기. 그래서 저를 자꾸 친한계로 오해하는 분들이 예. 그쪽에서 싫어하니까 넌 친한 게 친한계다. 예. 오늘 제가 아침에 동아일보 야 방송 정답이다 갔더니 정답이고 지금. 동아일보 방송을 갔더니 채팅창에 조금 상황적으로 원래 제 얘기를 했더니 오늘 강수영 변호사 왜 저렇게 얘기해요? 이러는 거예요. 아 친한계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들이. 친한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분석인데 뭐 정청래 대표 얘기 저희가 늘상 방송에서 많이 하니까 뭐 차치하고 우리 김민석 총리도 이제 기자들한테 아름아름 들어보면은 네. 뭐 총리를 이제 내려놓으실 거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인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차기 당권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유리한 자리를 점할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뭐 어떻게 풀려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풀려 나온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강훈식 비서실장도 사실은 충남대전 통합되면은 가장 유력하게 출마할 사람으로 분류됐었는데 그 통합이 안 되면서 풀려나지 못했어요. 아 그런 변수들이 있다. 풀려나지 속박되는 변수가 있다. 풀려나지 네. 못했습니다. 본인의 뜻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그냥 강훈식 후보 나오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결과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국무총리도 풀려나고 싶은 마음이 본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청와대 또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고. 그렇네. 또 그게 중요하네. 네, 두 번째는 풀려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 저 벌써 커뮤니티에 김민석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미 예, 예. 아직 뭐 이렇게 출마 공식적으로 하지도 안 않았는데 하는데 뭐 총리 전당대 빌드업 하려고 이렇게 한다.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야. 그럼 총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정청래 연임하려고 빌드업한다. 맞아. 이 싸움이 몇 개월 전부터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그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진짜로 나온다면 풀려 나올 수 있다면은 당대표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예. 6월 3일 직후부터 바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돼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세게 올라오고 있는 국면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네, 지금 우려됩니다. 전개가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도 김민석 우리 총리께서 어느 시점에 이제 출마를 공식화할지도 굉장히 결국 선거라는 결과에도 또 귀속되는 측면이 정청래 대표만 그 결과에 귀속돼서 전당대회에 대해서 연임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게 아니고 그 결과에 따라 총리 역시도 네. 여러 가지 시점적으로 여러모로 고려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총리의 활동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국민들한테 인정받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이전에 적어도 현직 국무총리의 인기는 늘 어마무시했습니다. 지금 이상해졌지만 황교안 총리 때는 괜찮았어요. 평가를 잘 받아서 그분도 당대표를 했고요. 이낙연 지금은 그렇지만 그 당시의 총리 때 평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당대표 그 사람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무총리인 김민석이 나왔을 때 야 그렇네 공식이네 공식. 어떻게 네. 보면 안 하는 것도 더 이상한 거예요. 음. 네, 은퇴할 게 아니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보듯 뻔한 구도가 되고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가 또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 송영길 전 대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당대표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죠. 우원식 현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임기 끝나고 나서 당대표 도전하느냐 마느냐 뭐 요런 거. 그래 플러스 몇몇 분들은 좀 아프게 얘기하면 이제 자신의 다음번에 공천을 생각해서 3등 전략으로 가실 분들도 나올 겁니다. 야 완주하는 3등의 전략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한 재선 그룹 중에서는 나올 겁니다. 맞아요. 여기서 하나 더 이제 강수영 변호사 왠지 답을 같은 강씨여서 알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건데 네.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이 네. 이 선거 이후에 진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 왠지 강씨여서 좀 들어본 바가 좀 있을 것 같아. 뭔가 좀 만나서 물어봤을 것도 같아. 같은 아니에요. 종씨니까. 네. 아유 뭐 특별한 말씀 들은 적은 없고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비서실장의 감옥에서 못 빠져나올 것 같다. 당분간. 못 풀려난다. 네, 풀려날 수가 없는 상황 같고 김민석 총리가 물러난 다음에 혹시 총리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근데 그거는 가능한 시나리오긴 한데 당연히 가능은 하겠죠. 네. 네, 가능한 시나리오긴 한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워낙 신뢰를 하셔가지고 강훈식 비서실장을 다른 분들은 다 양보해도 비서실장만큼은 양보 못한다. 아마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무총리하고 비서실장 역할은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당분간 죄송한데 예, 조금 멀리 보십시오. 아니 제가 우리 강 변호사가 보기에는 네, 네. 대통령이 왜 이렇게 강훈식 실장을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아끼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되게 화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화통하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알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숙이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르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바로 그냥 바로 즉석에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야 그렇구나. 네. 근데 그걸 선호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은. 아. 왜냐면 나하고 생각이 무조건 똑같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훅 따라갈 것 음. 같으면 밑에 사람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을 찾지 나를 박수 쳐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역할은 강훈식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같이 네. 이제 예를 들면 밥을 먹으러 가면은 주변에 이제 자기가 초청한 사람들이 있어도 네. 내가 먹고 싶은 걸 시키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그런 느낌이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성향이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의 캐릭터상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참 똑같은 말해도 미워하기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아, 기분 좋게 얘기하는 사람, 네. 싫은 소리도. 강훈식 비서실장님이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공무원은 정말 긴장해서 엄청난 논리를 준비해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되게 딱딱하게 하면 강훈식 비서실장은 들어가가지고 되게 가볍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쑥 이렇게 그렇네.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논리적 인 감정과 상대를 그렇게까지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인성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또 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비서실장이 수석보다 어려요 지금 수석들보다. 아, 그렇네. 막내 그렇네. 하정우 수석 나가면서 네. 막내 돼 버렸어요. 비서실장이 막내예요. 야, 그렇구나. 네. 윗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수석들보다는. 그러니까 묘한 어떤 기운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어려도 선배를 못하면 다 조져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보면은 네. 대통령 자체가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렇고 우리 오창석 이사는 좋아하는 게 네. 굉장히 이렇게 좀 그 밝으면서도 네, 할 얘기는 직원도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완급 조절도 잘하면서 네. 눈치도 봐가면서도 그렇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완급 조절하지 않고 얘기해요. 보고 들 때는 되게 딱딱하게 얘기하는 편이라 강훈식 비서실장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마감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6.3 지방선거 때 내가 가장 이제 개표 방송 같은 걸 하잖아요. 참여도 하시는 거고 예. 가장 먼저 어디 선거구의 결과를 알 수 있다면 어디부터 좀 확인해 볼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오늘 사실은 이제 PK와 TK로 나왔으니까 저는 부산 부산.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 네. 뭐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이제 되게 고민을 오늘 방송 오면서도 했었고 사실 지난 전재수 후보랑도 이제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게 제가 처음에 집토끼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아, 어떤 네. 겁니까? 그래서 부산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이번 선거는 반드시 전재수로 심하게 칩시다, 제발. 그리고 이게 제가 망설여졌던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뭐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단추 뜯겨가면서 선거 운동하는 거거든요. 전재수가 2006년에 북구청장 선거를 나가서 20년 만에 부산시장 후보로 컸습니다. 자, 진짜 20년 만이네요. 네. 그 사이에 제가 이제 2016년 얘기를 지난번에 전재수 후보랑 나와서 얘기하면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20년 동안 낙선을 내리 세 번 할 때 딸이 둘이 있는데 딸이 반장 선거에 나갔습니다. 네. 근데 나가는데 전재수 후보가 이제 딸을 불러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반장 선거에? 네. 그래서 아빠 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너가 당선되면 떨어진 후보의 부모는 나를 선거 때 안 찍을 거 아니냐. 야, 진짜 간절했구나. 야, 지금 그 부모님 두 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뭐 진짜 모골이 소견해진다. 이거 진짜 정말, 쭈삣쭈삣 선다 정말 진짜. 정말. 네. 와. 부산은 거의 이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2008년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를 못 구했어요. 후보가 그랬구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갔던 민주당 계열 후보도 있었고 그러면서 2016년 처음 당선됐을 때 혼자 엉엉 울면서 그 와. 딸에 대한 비한함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0년을 버티고 온 후보가 이제 전재수 후보입니다. 꼭 여러분 여론조사 보지 마시고 꼭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간절하게 드립니다. 네. 아유 너무 우리 아, 이사장님 말이 진심이어가지고 저도 지금 약간 이렇게 눈가가 그렇습니다. 촉촉해지는데 아. 그래도 강수영 변호사 얘기는 듣긴 들어야죠. 아, 지금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 가야 되는데. 좀 이렇게 마지막 여쭤보면은 대구도 간절한데 눈물이 안 나. 먼저 그 개표 결과를 알 수 있다면은 네. 어디부터 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단연 대구죠. 저는 계속 한 3달 전부터 김부겸 유력 두 글자 딱 지키는 네. 한 두어 달 전부터 그게 계속 눈앞에 아른거려요. 그 순간 얼마나 짜릿할까. 대구는 안 돼. 대구는 분리 독립해. 답이 없는 동네야. 대구 눈치 보지 말고 마음대로 해야 돼. 뭐 별의별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활동하는 이유도 대구에서 뉴스민이라는 진보 언론 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네. 대구를 바꿔보겠다고 그 대구를 바꿔야 내란 정당도 진짜 사라질 수 있는 거고 정치 성진화도 될 수 있는 거고 민주당도 사는 거고요. 지역구도가 깨져야 민주당도 진짜 실력 있는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거라 너무너무 간절한데 가장 암초가 우리 진영 내부의 평가절하와 패배주의예요. 안 돼. 대구는 안 바뀐다니까. 해봐야. 봐봐. 결집하는 거 봐봐. 공소 취소 논란 그 있었을 때에도 대구에 계신 분들 전화 많이 했어요. 청와대에 연이 닿을 수 있는 모든 루트를 통해서 혹은 당에 또 막 건의하고 아마 했을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우리 접전지 위험하다.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 제가 정말 그때 아쉬웠던 얘기가 아니 뭐 대구 어차피 안 되는데 왜 그래? 대구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의사 결정할 때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이고, 네. 아니 보수에서 그런 얘기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패배주의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걸 꿈꾸는 게 진보인데 어느 순간부터 기득권자가 돼가지고 그럼 되겠어요? 저는 하여튼 된다는 마음을 의심치 않고 끝까지 완주하면 분명히 이길 수도 있다는 마음이 가져야 유권자들이 변화되거든요. 될 것 같아요. 투표를 하니까 변치 않고 계속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유 저는 오늘 두 분 말씀 이렇게 말미에 들으면서 저 스스로 약간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게 저도 정치 방송을 하고 개인으로서 여러 가지 지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두 분처럼 이렇게 뭔가 선거 자체를 절실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반문하게 되면서 그 이 절실함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서 비롯됐을까 두 분의 이제 인생사를 이제 궤적을 촘촘히 머릿속에 그리다 보니까 야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투표 해주셔야지 세상이 바뀌니까요.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창석 이사장,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경향TV는 내일 오후 4시에 인물비상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